자, 2020학년도 새로운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적용되는 3학년 1단원이에요. 화학 반응 규칙과 에너지 변화. 이제 2학년에 원자와 분자 개념이 나왔었고, 그걸 이제 또 1년 뒤에 다시 이 원자 분자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쭉 복습을 해놓지 않았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2학년에서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한 번 더, 원자가 무엇이고 분자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영상을 찾아보면 좋겠고요. 원자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. 가장 작은 기본 입자를 얘기하는 것이고, 분자라는 것은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되는 게 분자인데, 분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,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,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지 얘기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얘기하면, 물은 산소와 수소를 포함한 이렇게 물 분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. 물 분자. 여기서 우리가 수소 원자 하나가 떨어져서 이렇게 산소와 수소가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면 얘는 더 이상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. 그래서 얘는 물 분자가 아닌 거예요. 물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건 다 물 분자야. 이 물들이 이렇게 뭉쳐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어쨌든 요 H2O라고 하는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? 분자라고 한다. 어떤 분자? 물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물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얼음이나 물이나 수증기나 전부 같은 물 분자로 봅니다. 왜냐하면 얼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우리 하나의 물 분자라고 이야기합시다. 이게 H2O라고 한번 해보자. 이게 H2O예요. 이 H2O라는 물 분자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공간을 이루면서 뭉쳐 있는 거. 얼음 같은 경우는 이게 육각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. 분자들이 결합에 의해서. 그럼 이렇게 이루어진 요 하나는 물 분자거든요.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고 있는 요 상태를 우리가 얼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. 물은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요. 하지만 그래도 물도 요 입자들이 떨어져 있어요. 이렇게. 하지만 요 하나 H2O라고 하는 요 하나의 입자는 변하지 않았죠. 자, 수증기는 또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운동하고 있죠. 얘도 물이고 얘도 물이에요.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어요.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,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서 분자끼리의 떨어지는 거리는 멀어지지만, 거리는 차이가 있지만 요 하나의 분자는 바뀐다 안 바뀐다? 안 바뀐다. 요건 우리가 물 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고체, 액체, 기체, 고체에서 액체로,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요 반응은 분자 간의 거리만 바뀔 뿐이에요. 거리만 바뀔 뿐, 분자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. 이게 기본이고요.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우리가 뭐냐면 변화에는 우리가 어떻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,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어요.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있는 거예요. 이 물리 변화는 뭐고 화학 변화는 뭐냐? 지금 방금 설명했던 요걸 기억하면 돼요. 물리 변화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. 고유한 성질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. 아까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됐을 때 그 얼음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물을 먹을 수 있고 수증기를 먹어도 똑같은 몸에 작용을 하거든요. 그런 거는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로, 액체에서 기체로, 즉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? 네 글자로 상태 변화라고 하지. 대표적인 상태 변화만 생각하면 돼요. 이 상태 변화 같은 건 전부 물리 변화다. 왜? 성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. 화학 변화라는 거는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.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. 그걸 화학 변화라고 얘기해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이 있었다. 다시 아까 얘기할게요. 다시 물 분자를 또 그릴게. 물 분자를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있어. 이 물 분자에다가 어떤 짓을 해가지고 강한 전기 스파크를 줘가지고 우리가 물을 분리해냈다. H2O 중에서 H 하나만 떨어뜨렸다. 얘 떨어져 나왔어 이렇게.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물의 성질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. 이렇게 성질 자체가 바뀌었죠. 이런 걸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해요. 좀 어려운 말로 뭐가 변했다고 하냐면,
이걸 꼭 기억해요.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예요. 요 원자가 H2O의 원자가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결합된 방향이 바뀌었어요. 떨어졌어. 그러니까 원자 배열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원자 배열이 바뀌면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. 성질이 바뀐 변화를 우리는 무슨 변화라고 한다? 화학 변화라고 한다. 그 이외에 나머지 성질 안 바뀌는 것은 전부 물리 변화예요. 뭐 여러분들 오이가 있어요. 오이를 막 잘랐어. 자, 그냥 먹어도 맛있고 잘라 먹어도 맛있어요. 오이 맛이 나죠? 물리 변화입니다. 종이가 있는데 종이를 접거나 가위로 잘랐어요. 자른다고 해서 종이의 성질이 변합니까? 안 변하죠. 이런 거는 물리 변화예요. 그 밖에 나머지 뭐 이런 상태 변화들은 전부 물리 변화에 들어가는 거예요. 화학 변화는 그렇지 않은 것들, 실제로 성질 자체가 많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화학 변화 대표적인 예는요, 우리가 태우는 거, 물질을 태운다, 연소라고 하죠. 연소시키면은 산소가 결합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거고요. 뭐 열과 빛이 발생하는 거, 그 다음에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앙금생성 반응 같은 거, 플러스 그 밖에 많은 화학 반응, 이런 것들은 전부 화학 변화에 들어간다. 중요한 차이는 뭐냐? 성질이 변하냐 안 변하냐, 이 차이예요. 성질이 변하냐 안 변하냐. 그거는 성질은 왜 변한다? 원자 배열이 변하냐 안 변하냐. 원자 배열이 그대로다는 거야. 원자 배열이 바뀌면 성질이 변한다는 거야. 그걸로 우리가 뭐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합니다. 그 예들은 여러분이 뭐가 있을지 한번 책을 찾아보면서 실생활에서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네, 이상입니다.